그리고 저희는 스타트업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저희가 뉴스 보다 보면 뭐 예비 유니콘, 시리즈 뭐 C 투자, 유치 성공, 프리 IPO 준비,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당연히 거기서는 스케일업이라든지 사업 다각화를 위한 마케팅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보통 시리즈 A 때 시장 성장에 대한 가능성들과 지표들을 만들어서 시리즈 B 투자 유치를 하는데 그때 시리즈 B부터 보통 스케일업을 위한 마케팅들을 하고요. 뭐 브랜딩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시장을 마켓 시어를 얻기 위한 이런 브랜딩형 광고를 한다던가. 근데 그 전에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시장 검증하는 측면 혹은 우리가 시장에서 성공 가능성들을 판단하는 마케팅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금이라든지 저희 자본금이 떨어지기 전에 선입분기점을 넘기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주요 지표들을 파악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더 이전에 뭐 시드 단계 같은 경우는 우리의 제품이 진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지 우리의 제품은 어떤 세분 고객들이 좋아하는 제품일까를 알아보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좀 스마트 디바이스 관련해서 좀 컨설팅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초기 시장이었어요. 왜냐면 이 제품은 기존에 어떤 제품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럼 이 제품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를 이렇게 모델링을 해봤던 거죠. 왜냐면 그냥 무작정 광고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우리가 성장도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시장에 집중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시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소구를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을 찾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 마케팅 방식이 조금 달랐습니다. 네. 고객 중심적으로 사고한다라는 거는 막 초기에 스타트업이 마케팅 방향 이런 것들 이 앞에서 했던 것들이 왜 중요하냐고 말씀드리면 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탈모 샴푸 관련한 이것도 이제 중견 기업이었는데 그때 20대 그루밍족들, 남성 그루밍족들을 위한 이런 샴푸, 그래서 탈모 예방 샴푸를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주로 소구했던 거는 20대 중반의 젊은 그루밍족들을 좀 타겟으로 많이 해서 탈모 샴푸들을 했어요. 니네 나중에 머리 빠지면 후회한다. 탈모 예방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여기 쪽에다 좀 마케팅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가 실제 구매한 사람들을 인터뷰를 해보니까 대부분 이쪽이었어요. 대부분 30대 그리고 탈모 이미 시작해서 좀 어느 정도 좀 자기가 고민이 되게 관여도가 높아진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죠. 초기 시장의 방향을 잘못 잡고 예산을 하다 보니까 효과도 못 나고 계속 성장이 정체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기에 마케팅, 특히 이제 시드라운드라든지 프리A 쪽에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우리의 고객은 누구이고 우리가 어떻게 소구해서 어떤 시장을 향해서 가야 되는지를 좀 찾아가는 마케팅 테스트들이 좀 많이 진행이 돼야 되고요. 처음부터 뭐 정부 지원금 저희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뭐 보통 뭐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이 정도는 다들 뭐 조금만 저희가 제품이 괜찮다면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쓸 것인가 보면은 좀 의미 없게 쓰는 경우들이 많아서 되게 아쉬워요. 뭐 유튜브 광고 이걸로 3천만 원 받았는데 광고 하나 만들고 유튜브 광고 돌려보지. 뭐 이런 것들도 뭐 나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조금 관점을 바꿔서 저희가 마케팅 전략을 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도 뭐 저희도 한 예를 들어 보면은 고객을 한 명 한 명 조금 집중하는 게 조금 초기로 갈수록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탈모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한 명씩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프로파일링을 했을 때 탈모를 인지하는 처음 인지 대부분 많이 하고 내 머리에 집중하는 시간이 미용실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저희는 어떤 전략을 할 수 있죠? 미용실에서 우리가 잘 먹히는 제품이라고 인지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좀 제휴 마케팅을 좀 해볼까? 물론 샴푸 팔면서 미용실에 제휴 마케팅 하는 거 너무 뻔한 거 아니에요라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고객한테 이야기를 들어서 진행하는 것과 단계별로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를 고객 중심에서 진행하는 거는 나중에 결과가 아주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좀 서론이 좀 길었는데 저희들은 이제 시장을 바라볼 때 좀 기회를 찾는 거는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고객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저희 코로나 시대 이후로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죠. 집에 있는 거주 시간이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인테리어라든지 이쪽의 시장들은 되게 커졌어요. 그리고 건강에 대한 관심사들이 많이 있었고 대부분 온라인에 대한 구매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연령대 높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유입도 많이 됐어요.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고 있죠. 그러면 변화 속에서 저희는 기회를 찾아야 돼요. 지금 죽고 있는 시장보다는 새롭게 성장하고 우리가 앞으로 집중해야 될 시장들을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타겟들별로 주로 어느 채널들을 이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우리가 광고 채널을 할 때 어떤 채널이 앞으로 각광받고 있는지 그리고 고객한테 우리가 소구할 때 주로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 이런 콘텐츠들 즉 고객과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마케팅 전략을 짜야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무려 한 20분이나 설명을 했네요.
네. 좀 길었지만, 누군가한테는 좀 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너무 기본을 놓치고 마케팅 진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다시 한번 체크를 했고요. 지금부터 좀 사례 중심적으로 좀 갈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초등학생 엄마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교육에 관련된 컨설팅을 했었는데요. 주로 데이터들을 보면서 좀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저도 이제 미디어 관련해서도 이렇게 물어봤는데 엄마들 핸드폰에 되게 특이한 앱들이 많이 깔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젊은 층에서는 이제 클래스팅이라는 앱, 알림장 앱이라는 것도 깔려 있었고, 자, 저희는 이제 미디어 전략을 이제 고객 관점에서 한다는 게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학생들을 타겟으로 한다. 그러면 주로 SNS 이 사람들의 학부모들은 어떤 채널들을 쓰고 있지? 밴드 이용률이 높구나. 밴드 광고할 수 있죠. 네이버 GFA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비율이 높네. 그래도 중학생 엄마들이 준 사람. 진짜 젊은 사람들 카카오 스토리 안 쓴다고 하는데 무려 15%나 쓰고 있네. 자, 여기서 미디어 전략에 대한 저희가 전략의 방향성이 나온 거예요. 자, 지금 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 그 엄마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요즘에 앱들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한 3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근마켓이라는 앱이 다들 깔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쓰고 계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평소에 중고거래도 하고 요즘에 엄마들이 대부분 많이 쓴다. 그래서 사이트를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광고 구자가 있더라고요. 로컬 광고를 할 수 있는. 자, 저희 미디어 채널로서 가망성 높은 채널이 하나 나온 거예요. 그쵸? 네, 그리고 또 한 사례로는 아까 클래스팅이라는 앱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홈페이지에 지역 광고를 할 수 있는 채널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사 쪽에 물어보니까, 곧 나올 예정이다. 어떻게 알고 연락했냐? 이런 반응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럼 결국에 우리가 미디어 전략을 짠다라는 거는 고객 관점에서 했을 때 새로운 기회들이 이런 식으로 좀 창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네이버에서 미디어 채널이 너무 국한되고 한정적이다라는 걸 아니라는 걸 좀 말씀드리려고 오픈에지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광고 채널이 되게 한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저희가 직장인들 타겟으로 하고 싶어요. 자, 블라인드의 광고 구자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PC 맞다면은 힘들게 타겟팅이 안 되는 이런 광고들보다도 블라인드 광고 앱을 통해서 우리 고객들한테 뭔가 노출을 시킨다던가. 그리고 엄청나게 많아요, 생각보다. 지금 몇 개만 좀 살펴볼까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여기도 클래스팅이 있죠? 자녀 교육 알람제 앱에 우리 광고를 하고 싶다던가, 아니면은, 뭐, 커플들을 타겟으로 하는 이벤트를 하고 싶다면은, 이런 커플들의. 아까 제가 웨딩 관련한 거를 진행했을 때는, 웨딩 관련해서 보통 결혼 준비하면서 까는 앱들이 있더라고요. 뭐 웨딩북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있었는데, 그쪽에 연락해서 그쪽에서 광고를 진행을 했어요. 고객 관점에서 광고를 진행한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좀 우리가 채널을 어디에서 광고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은 결국에 고객 관점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마케팅을 저희가 머릿속에 그려본다.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될까? 저희가 토탈 시장이 예를 들어서 20만이에요. 뭐 200만이라고 할게요. 저희가 한 번에 이 사람들한테 다 도달시킬 수 있을까요? 저희 예산이 허락한다면 충분히 그렇게 가능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초반에 집중해야 되는 시장이 예산상 그리고 전환율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뭐 인스타그램부터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인스타그램은 우리가 도달될 수 있는 건 보통 4분의 1 시장이라고 하거든요. 뭐 50만 시장을 대상으로 인스타그램부터 좀 출발을 해볼까? 아니면은 카페 마케팅부터 좀 출발해볼까? 근데 카페는 너무 전환 추적도 잘 안 되고 성과 측정도 어려우니까 퍼포먼스형 광고 채널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부터 출발을 하자. 근데 다만 우리가 전체 시장으로 가기에는 조금 한정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율이 떨어질 때쯤에 밴드라든지 이 뒤에 가려서 보시면 유튜브 광고라든지 이런 거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채널 전략을 짭니다. 실제로 저희도 물론 이걸 좀 쉽게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채널 전략을 짜고 이렇게 진행할 때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시장 사이즈를 보고 우리가 초기 수익 시장에서 집중했을 때 가능한 매체들 위주로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약간 번외로 말씀드리는 건데 주로 뭐 광고 에이전시들 이렇게 좀 많이 사용을 하세요. 근데 좀 주의사항이 있다면은 광고 에이전시는 무조건 여기가 잘한다. 우리 과거에 이런 거 잘했는데 우리랑 하면 잘 돼요.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광고 대행사는 결국에 우리한테 얼마나 집중해 주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확 차이가 나요. 그 말은 무엇이냐? 조금 속상한 얘기지만 광고 예를 들어서 검색 광고를 한다고 칠게요. 자, 100만 원을 하면은 그 사람들의 수익이 보통 10%에서 15%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 사람이 담당을 했을 때 이 사람은 10만 원의 수익을 얻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의 월급이 10만 원으로 안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보통 프로젝트를 10개, 20개, 30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황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광고했는데 대행사 또 바꿔야지 이런 것보다는 우리에게 조금은 몰입해 줄 수 있는, 조금은 집중해 줄 수 있는 계약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진행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면 뭐 2달 하다 광고 대행사 바꾸고 뭐 어떤 마케팅 하다가 효율 못 봐서 이렇게 하는 것들 너무 많이 봐서 속상해서 제가 좀 전달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수많은 마케팅 채널들도 있어요. 아까도 봤다시피. 근데 너무 급하게 저는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한번 해볼까? 저것도 한번 해볼까? 이것도 한번 해볼까 하면은 결국에 그래서 스타트업 대표님들 만나보면은 저 예전에 해봤는데 효과 별로 없던데요?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채널에 대한 정확한 성과 측정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초기 시장에 조금 힘들더라도 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페이스북을 했을 때 진짜 성과가 어땠지? 우리 고객들이 페이스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약간 퍼스트 서치 성격이 강하다. 검색 광고는 라스트 서치 성격이 강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조금 이런 구조적으로 좀 바라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좀, 좀 추상적이기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저희 어떤 채널을 해야 되죠? 그거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좀 간단하게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그걸 알기 전에 먼저 2가지 지표를 저희는 반드시 이해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특히 커머스를 하시는 분들. 뭐 CAC, LTV 이게 뭔 말이지라고 할 수 있는데 회사를 성장시키는 2가지 지표를 꼽는다면 물론 다양한 지표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지표는 바로 커스터머 액퀴지션 코스트. 우리가 고객을 광고를 통해서 한 명 만들어내는데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는가. 혹은 우리가 원가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에요. 10만 원인데 여기서 우리가 생산원가 그리고 운영비 이런 것들 다 했을 때 원가가 5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저희가 고객 획득하는데 7만 원이 들어요. 저희 고객 획득 비용이. 그러면은 지금은 성장을 시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광고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해서 우리가 손해보지 않는 그런 지표들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해야겠죠. 그리고 뭐 LTV, CLTV라고도 해요. 라이프 타임 밸류. 이거는 뭐냐면요. 고객이 한 명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했을 때 얼마의 생애 가치를 하는가. 보통 연간 LTV를 많이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재구매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쉽게 생각하면은 고객이 한 번 우리 거를 구매했을 때 재구매가 높은 우리 상품군인지 아니면은 재구매가 없는 제품, 뭐 이사 업체 같은 게 예를 들어서 있다. 이사 매달 하지 않으시죠? 근데 반대로 식품업계 같은 경우는 좀 이런 재구매가 되게 중요해요. 꾸준히 와서. 왜냐면 객단가는 보통 뭐 10,000원, 20,000원, 30,000원 뭐 이 정도 수준인데 되게 매력적인 거는 이 사람들이 재구매율이 뭐 50%, 30%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좀 다시 좀 살펴보면요. 고객 획득 비용은 저희가 마케팅 해나가면서 관점은 고객 획득 비용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을까? 고객 가치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까? 이 관점으로 이제 필수 지표들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되고요. 사실 마케팅 제가 컨설팅 들어가면 가장 많이 내부에서 판단하지 못하는 지표가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2개 지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마케팅 하고 있다면은 우리가 고객 한 명 획득하는데 지금 얼마를 쓰고 있지? 지금 우리가 실제로 계속 손해보면서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런 것들 스타트업이 워낙 바쁘시잖아요. 뭐 마케터가 운영도 담당하기도 하고 대표님이 마케팅을 담당하기도 하고 되게 그렇기 때문에 이 지표에 대해서 한번 좀 깊게 생각해보고 한번 좀 계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좀 사례를 들어볼게요. A, B, C 업체가 있습니다. 마케팅비 1,000만 원을 써서 매출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보면은 C 업체가 제일 잘했죠. 1,000만 원 써서 왜냐면 4천만 원 나왔으니까. 그죠? 조금 더 살펴볼게요. A, B 업체는 아까 같은 것 같았지만, 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A 업체 같은 경우 고객 한 명을 획득하는데 10만 원에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B 업체 같은 경우는 고객을 획득하는데 15만 원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15만 원으로, 한 사람당 30만 원씩 결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표를 보면 우리가 좀 달라 보이죠? 한 단계 더 나가 볼게요. LTV를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연간 LTV.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가 10만 원에 데리고 오면은 첫 번째 결제 때는 20만 원을 쓰지만 1년간 이 사람은 80만 원을 쓸 것으로 기대돼. 그래서 이 사람을 기대 가치를 8천만 원으로 볼 수 있겠죠. 아까는 C가 제일 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근데 이 LTV라는 개념을 도입한다면은 A 업체가 제일 잘하고 제일 싸게 잘 데려오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재구매를 꾸준히 할 수 있는 고객들을 잘 데리고 온다는 것들. 물론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지표들을 좀 고려를 해야겠지만 이런 지표들을 좀 다르게 보면은 우리가 마케팅 해나가는 게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되게 추상적이고 뭐 이런 얘기 했는데 그래도 저한테 마케팅 추천해 달라는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제가 B2C랑 B2B랑 좀 다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검색 광고는 우리 고객 니즈 기반으로 검색을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 강아지 사료, 우리 강아지 맛있는 거, 강아지 객건 뭐 이런 식으로 찾듯이 지금 검색 광고는 좀 라스트 터치에서 좀 파워풀하게 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추천을 드리고요. 정교한 타겟팅이 없이도 그리고 페이스북을 좀 추천을 많이 드려요. 현존하는 광고 채널 중에서 가장 타겟팅이 잘 되고 가장 고도화된 플랫폼으로서 페이스북을 좀 추천을 드려요. 근데 저는 네이버를 추천할 때 단순하게 검색 광고만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이제 이거 검색 광고 SA, 설치 애드 있고, 이건 설치 엔진 옵티마이제이션에서 SEO라고도 많이 하는데 검색 엔진 최적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브랜드가 매트리스 청소를 하는 업체예요. 그럼 그랬을 때 매트리스 청소를 검색했을 때 우리가 검색 광고에는 어떻게 나오고 있지? 그리고 블로그 영역이라든지 뉴스 쪽 이런 거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같이 최적화를 하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B2B 같은 경우는 스티비라는 되게 쉽고 좋은 툴이 있어요. 이메일 마케팅을 할 때 되게 좋은데 좀 이런 것들 좀 활용해서 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전략적인 거라든지 예시들은 뒤에서 좀 충분히 많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도 좀 제가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전략적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를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검색하면은 무엇이 네이버에 검색을 한다고 볼게요. 어떤 것들이 뜨죠? 뭐 예를 들어서 한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자, 우리 브랜드를 검색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저희가 한 매트리스 케어 업체를 보고 있는데요. 케어 업체를 한다. 그러면 매트리스 케어가 대표 키워드일 거예요. 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뜨는가? 지금 했을 때 우리가 세상에 노출되지 않고 있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뜨는 게 검색 광고 영역 말고는 이렇게 뷰 영역, 블로그죠. 이런 영역에서 우리가 노출이 잘 되고 있는가? 그 다음 영역이 쇼핑 영역에서도 우리가 노출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지식인이라든지 이런 데 우리가 노출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검색 엔진 최적화를 하는 것들이 바로 SEO고요. 단순하게 검색 광고 해야 된다로 받아들이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체험단이라든지 저희가 뭐 이런 것들 하는 이유가 이렇게 그 사람들 주위에 노출시키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키워드에서 노출될 수 있도록 좀 활용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제가 좀 권장을 드린다면은 상위 20개 정도 키워드를 한번 좀 찾아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잠시만요. 제가 계시니까 네이버 검색 광고를 들어가시면요. 샘플 아이디니까 그냥 아무 들어가 볼게요. 그냥 가입만 하셔도 돼요. 네이버 비즈니스 계정만 가입을 하시면은 여기에 보면은 그 도구에 보면은 키워드 도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매트리스 청소였죠. 그러면은 월 검색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매트리스 청소 관련도가 연관 검색어들이 있죠. 뭐 이런 데서 매트리스 렌탈 뭐 이런 키워드도 있고 침대 청소 이런 키워드들이 있죠. 그러면은 검색량으로 한번 저희 키워드들을 한번 살펴보는 거. 이거 다운로드 가능하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한번 한 상위 20개 정도로 한번 뽑아보세요. 그리고 이것들을 검색했을 때 우리가 노출이 되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자, 매트리스 청소했을 때 매트리스 세탁 그리고 뭐 다른 키워드를 했을 때 상위 키워드들로 갈수록 비싸겠죠. 예를 들어서 병원 키워드들이 되게 비싼데 거기 같은 경우 클릭 한 번에 막 5만 원,
그리고 상위 노출하는데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런 키워드를 우리가 초반에 먹을 수 없다면은 조금은 그 하위 키워드부터 하나씩 하나씩 채워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매트리스 습식 청소 뭐 이런 식으로 뭐 검색을 해보겠다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하이 키워드죠. 좀 다소 검색량이 적은. 아까 이거는 뭐 한 5천 개씩 나오는데 이거는 뭐 그 10분의 한 15분의 1 수준이죠. 이런 데서부터 한번 접근해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아까 저희가 봤던 업체는 다른 키워드, 메인 키워드는 너무 높아서 효율이 너무 비싸서 좀 하위로 내려놨지만 좀 낮은 키워드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점령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강의라든지 이런 걸 해서 업체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게 상위 20개 우리 고객들이 우리 업체를 만나는 오는 거 전에 검색 키워드를 한 20개 정도 뽑아보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씩 검색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노출되고 있는지 각각의 검색량들은 어떤지 전략을 짤 때는 바로 여기서부터 좀 출발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초반에 바로 공략 노출되는 게 힘들기 때문에 검색 광고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은 한번 그리고 제가 이런 거 세팅하는 것들을 오늘 뭐 실습형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좀 넘어가지만 크몽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있어요. 거기서 한 15만 원 주면은 기본적으로 다 세팅을 해줘요. 네, 그런 것들 좀 활용하셔도 되고요. 그런 꿀팁들은 제가 뒤에 모아놨으니까 이따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